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조정을 좀 받나 했는데 결국엔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장중에 4,620포인트까지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장중에 또 장 초반에 14만 원 선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또 최고가 행진을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체크해 봐야겠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야기 마켓 A컷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투탑이 시장의 온기를 바짝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다시 썼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드 캐리해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또 실적을 공개했죠. 자세한 실적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결국 2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영업이익 결국에는 20조 원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도 93조 원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단일 기업이 20조 원대 영업이익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도 처음이자 또 국내 기업 전체로도 봤을 때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여기 영업이익 20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고요. 전년 분기로 봤을 때는 매출이 8.1%, 영업이익이 6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도 봤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208%나 증가한 수치고요.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를 또 공개했습니다. 시장에서 20조 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 봤을 땐 영업이익이 8.1%가량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메모리 업황 호조세 이어진다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 실적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사업 부문별로 정확하게 이제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수치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결국 메모리가 다 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매출액이 17조 원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DX 부문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쪽도 1조 원 넘게 기록하면서 모바일 부문도 견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SDC 디스플레이 쪽도 2조 원대, 하만도 4천억 원 수준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메모리 업황이 이렇게 끌어올린 실적인데 이제 29일에 사업부별로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런 정확한 수치 또 연간으로 어떻게 영업이익이 찍힐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대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1월 21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제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4분기 프리뷰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약 15%가량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영업이익 17조 9천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12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해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지난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메모리의 상승 수혜가 온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는 업종 내 탑픽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70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37%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전체 D램 출량 대비했을 때 HBM 비중의 경우에는 올해도 3분기까지 이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4분기에 조금 꺾이게 되겠지만 그만큼 다른 D램의 출량도 함께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글로벌 IB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맥쿼리에서는 Do not sell too early, 너무 빨리 팔지는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메모리 왕의 기환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핵심 추천 리스트 종목에 삼성전자를 신규 편입을 하면서요. 2026년과 27년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50%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HBM의 매출의 경우에는 올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목표가를 17만 5천 원 선에서 24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맥쿼리에서는 SK하이닉스를 두고도 이 반도체 사이클, 메모리 사이클이 2027년까지는 최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2026년 올해부터 28년까지의 수익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ADR 발행을 이제 미국에서 한다라는 점, 긍정적인 요소로 주가에 당연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목표 주가는 무려 112만 원까지 높여 잡으면서 이렇게 국내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이 반도체 투탑이 사실상 코스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분위기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있고 이 반도체 투탑이 이끄는 장세는 언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코스피 상단을 5,6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한 근거에도 반도체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약 38%고 올해 코스피 반도체가 기여할 수 있는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기여 수익률이 61%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했을 때 23%가량 상승 여력이 있고 이에 따른 코스피 상단을 5,600포인트로 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순이익 증가율의 경우에는 YOY로 봤을 때 정점이 2026년 2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에 따라 반도체 장세가 이 강세 장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는 1분기, 길게는 2분기까지 이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질주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그리고 반도체 투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강세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봐야겠죠. 김지영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단기간에 급등했던 만큼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여전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삼성전자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장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선과 방산 또 제약바이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론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아갔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일 코스피가 4,611포인트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또다시 4,622포인트를 터치해내면서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는 4,600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이 95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50선 위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지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현재는 94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 이상 순매도.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순매수로 장중에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과 방산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건법에서는 내년도 국방 예산이 1조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0% 증액하면서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방산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한 비용을 뒷받침하는 건 관세로 걷어들인 비용으로 책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9% 급등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8.6%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7%, HD현대중공업은 5.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5%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번 주 제약바이오주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부분 역시 제약바이오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CDMO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요. 또 이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마일스톤을 받고 있는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달러로 지급받기 때문에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G2G 바이오 25%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죠. 23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189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6.8% 오름세, 리가켄바이오 2.9%, 알테오젠도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같이 한번 종목별 특징 짚어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이 되는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고요.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양상을 보일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파인더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실적이 결국에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제가 우아한 실적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딱 기록했다라고 공개가 됐고요. 이제 올해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는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역대 최대 실적,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20조 원도 그렇고 매출 93조 원도 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기록한 최대 실적입니다. 분기 20조 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초로 분기 20조 원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것이고요.
자, 연간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43조 5천억 원 정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디램, 낸드, 뭐 메모리 쪽에도 좋고 HBM3도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HBM4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맥쿼리에서 얼마 전에 1월 6일에 리포트를 발간했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CLSA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일단은 맥쿼리는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24만 원으로 잡았고요. CLSA에서는 2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20만 원대 위의 목표 주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포트의 어쨌든 핵심 내용은요. 맥쿼리가 하는 이야기는 2028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뭐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연간으로 올해, 내년 그리고 작년 거들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잠정치를 확인을 해보면 매출이 332조, 한 333조 정도가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은 43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아까 계산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주가 14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PER, PBR을 좀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 지금 27.8배 PER 나오고요. PBR은 2.49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지금 맥쿼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151조 예상을 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217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2026년에 그럼 나누기 4하면 분기별로 37조 나온다는 거고요. 27년에는 분기별로 50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단순 계산해봤을 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올해의 영업이익치보다 분기에 그만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PER, PBR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에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주요 포인트,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맥쿼리가 24만 원, CLSA가 22만 원 목표 주가 계속 제시하면서 여전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다른 종목들도 함께 반도체 종목들 좀 볼까요?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0.4%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이제 다음 타자잖아요. 실적 발표할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좀 쉬고 있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한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게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을 다시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파운드리 쪽에 또 수혜받을 수 있는 AD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오히려 파운드리 쪽으로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뭘 볼까요? 이번에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오늘 방산주도 좋죠? 방산만 좋은 게 아니라 조선주도 좋습니다. 방산 조선이 오늘 왜 좋은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좋긴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길게 주저리 썼는데 결국엔 막 보이시죠? 레이시온이라든지 이런 이런 식으로 방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꿈의 군대를 또 만들겠대요. 드림 밀리터리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 무려 2,100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현재 국방수권법 기준으로 미국의 이 예산이 국방 예산이 9,0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이미 1,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대요. 이러면서 지금보다 한 6천억 달러 더 증가시키면서 현재보다 50% 국방비를 더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종 한 2,10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런 돈이 이제 미국의 이런 방산업체들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방산업체들은 그 대신에 이런 사업을 주는 대신 배당을 하는 걸 좀 줄이고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런 수익을 나눠 먹게 하지 말고 계속 군수 장비 생산하고 설비 투자하고 미국의 국방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라라는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배당금이나 뭐 자사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금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또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갑니다. 조선도 뭐 이제는 방산주잖아요. 하나오션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볼까요? 오늘도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뭐 이제 삼성중공업, 현대마린엔진, 조선방산 오늘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다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좋은 흐름. 이번 주에 특히 조선방산주가 아주 좋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추세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지 마지막 종목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주가가 잘 가죠. 5%, 6%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일단은 오늘 증권사들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작년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러면서 올해에도 여전히 CDMO 대장주다라고 하면서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면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 미국 쪽에 공장도 인수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발 이런 실적의 개선세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생물보안법 수혜주로도 가장 넘버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23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CES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가 열립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 주요 메인 트랙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을 것인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이런 업체들이 또 역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이야기나 앞으로의 로드맵을 공개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의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률이 더 높아졌네요. 7%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린 D&D 파마텍도 JP모건 헬스케어에 가서 임상 결과 발표할 겁니다. 6.7% 상승세. 알테오젠도 2% 올라오는데 알테오젠 지금 키트루다 SC 중국 쪽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2%대 상승세. 셀트리온은 뭐 강하진 않지만 좋은 흐름으로 0.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은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선택하신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또 LG이노텍이랑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기 최근에 좀 쉬었습니다. 이제 추세 좀 바꾸는 턴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추세가 턴이 아니라 원래 이제 턴할 필요가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였었죠. 오늘 기준으로 이제 고점에서 좀 약간 밀렸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 좀 약간 테마성 종목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뭐 바탕 없이 이제 단순히 이제 미인물만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와중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사실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가장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를 하면 거의 탑급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CES에서 이제 삼성전기 쪽이 이제 밝혔다, 이제 공언을 했다라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삼성전기의 실적을 가장 견인을 하는 건 사실 MLCC이긴 한데 그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기판이죠. 우리가 보통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는 것은 왜 플립칩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보통
덤블링하는 거를 이제 뒤집는 거를 이제 백플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플립칩이라는 것은 이거를 기판을 만들 때 이제 뒤집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플립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사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판 중에 가장 고부가 가치 기판이죠. 이 기판이 생산한 라인을 올 하반기쯤에는 풀 가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오늘 주가에 적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CES에서 참가한 기업들의 발표 내용들이나 제품들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로봇보다는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거의 발표가 없고 분위기상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기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죠. 자, 삼성전기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로봇은 일단 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돼서 삼성전기 뭐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MLCC, 그다음 뭐 기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전기의 기존 사업과 휴머노이드 사업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과 관련돼서 그리고 미래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성장성까지 뭐 사실 단점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네요. 4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조 원대 후반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 영업이익은 2,2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저 효과가 있긴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년 대비해서 96% 정도 물론 뭐 전년도에 좋았다라고 하면 정말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긴 퀀텀 점프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년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넌트 사업부가 바로 MLCC 사업부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최근 좀 약간 소폭 매매가 참여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였다가 오늘 매수 쪽으로 전환돼서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기관이 오늘 동시 순매수.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활발한 거래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서는 약간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5% 상승해서 3%로 끝난다. 이런 윗꼬리가 좀 길었다. 이런 것들은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좋게 분석을 할 때는 내일 나올 물량이 오늘 좀 미리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쉬다가 다시 또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기도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또 박근호 위원의 선택은 뭘까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어제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들 공략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자동차의 판매나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라는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과연 현대자동차가 시장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완연하게 이제 인식이 됐을 때 과연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로봇으로 밀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더 올라갈 것이냐 사실 누가 먼저 올라가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상승률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련도는 현대모비스가 사실 더 높은 편이긴 하죠. 현대모비스가 이제 얼마 전에도 공언을 했듯이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에 진출을 발표를 했죠. 그 부분과 있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어떤 콜라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봇만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테슬라도 그 로봇을 만들죠. 로봇을 만드는데 그걸 어디다 제일 처음 쓰게 되냐면 테슬라 공장에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들고 테슬라가 공급을 하고 테슬라가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인데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8년도까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28년도에 3만 대 정도 이제 미국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대 자동차가 만들고 역시 현대 자동차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처음에는 만들어도 팔 것이 없으면 사실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수요가 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 뭐 캡티브 매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현대 모비스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는 지금 이제 자동차는 누구나 현대 모비스가 자동차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로봇과 관련돼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더 근 시간 내에 현대 모비스의 모멘텀이라고 보면은 그건 바로 이제 반도체죠. 이제 자동차에 쓰이는 자동차 반도체 부분을 현대 모비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생산 자체는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자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또 퀄컴과 현대모비스의 이제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콜라보 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발표가 돼서 주가 흐름을 한층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4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매출은 거의 안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확 좋아졌어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매출이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확 좋아질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와의 어떤 계약과 관련돼서 부품을 얼마 정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해서 모자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같은 거 수입을 했을 때 어떤 환차 손 같은 부분들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2분기 영업 실적이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본연의 어떤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환호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합성을 좀 해봤는데 현대차를 살 것이냐, 현대모비스를 살 것이냐, 참 궁금할 때 두 기업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세로 선이 하나가 있죠. 왼쪽 기준에 선 기준으로 왼쪽은 이제 2024년도고요. 선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제 2025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이 될 텐데 작년에 사실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의외로 좀 반대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올라갈 때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25년도 들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커플링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10월 달에 파란색 선의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을 때 현대 모비스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과거의 모습을 좀 약간 되찾는 현대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현대 모비스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어느 것을 사든지 간에 사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로봇이나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은 현대모비스가 완연하게 훨씬 더 높고 어떤 매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로봇 때문에 내가 현대 쪽에 한번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대 자동차도 나쁘진 않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쪽에 조금 더 사업에 인볼브 되어 있는 모비스, 현대 모비스를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현대차 그룹주들 궁금하신 분들, 뭘 골라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호 위원님이 포착하신 오늘의 포착 종목도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4분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고 주가도 같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한세 실업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세 실업, 보통 이렇게 목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우려감을 받았던 게 바로 관세였었죠. 근데 지금 한세도 마찬가지고 영어무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관세 부담을 떨굴 정도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금
이 OEM 관련된, ODM 관련된 의류 관련주들을 좀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죠.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되고 있고 발표가 될 실적이 시장에서 이제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을 숫자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을 한번 좀 예상 실적을 시장에서 발표된 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수기 성수기가 있긴 합니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실 전년 동기 대비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 의류 관련주들은 전년 동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4분기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뭐 크게는 아니긴 합니다만 11% 증가 한 4,500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 증가 한 20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4억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초기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세실업은 이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자라라든가 뭐 H&M, 뭐 켈빈 클라인 같은 경우 대부분 한세실업에서 만들긴 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객사를 갖고 있는 OEM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의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세실업 입장에서는. 근데 마트에 납품이 되는 우리가 보통 저가 의류 수주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진이 높게 나오는 고가 의류 위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올해 환율만 조금 고환율은 이제 시장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한세실업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호한 환경이죠. 환율이 크게 안정되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한세실업 올해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13,780원인데 지금 정도 가격 13,700원 전후 가격 나쁜 가격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한세실업에 대한 실적이 7분기 만에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7분기 정도 뒤로 돌리면 한 노란색 한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때 정도 가격으로 맞춰봤을 때 약간 아랫단 잡아서 19,000원 정도 목표 가격 한번 삼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현재 2번 정도의 어떤 가격적인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한 13,0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오늘 가격 전략 제시해드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된 주가 흐름도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파인더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미국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들이 장비 생산과 유지 보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 전까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영진 보수도 정조준했다. 신규 공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연봉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레이시온을 집목해 생산 속도가 느리고 주주 환원에 과도하게 자금을 쓰고 있다며 설비 투자가 없으면 국방부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언 직후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주가는 약 3% 하락했고 레이시온의 모회사인 RTX는 시간 후의 거래에서 추가 하락했다. 트럼프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이던 자금을 공장과 설비 투자로 돌려 즉각적인 군수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법적 구속력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거고 네. 실적을 발표하고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또 어떤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뭐 모두가 네, 알다시피 다 잘 알고 나올 거다 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고 아마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오르는 것만 봐도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눌렀던 뭐 두 가지 가장 큰 이제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뭐 HBM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범용 디램이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는데 이 부분도 쇼티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뭐 CES 이제 CES도 뭐 내일이면 끝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CES 끝나면 라스베가스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행사가 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뭐 발판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모든 걸 뜻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또 연결돼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게 되는 트렌드를 확인했다라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뭐 CES, 뭐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이런 부분에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래 1월에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면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트렌드 안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핵심 종목들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걸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금 트렌드 우리가 알고 있는 쪽에서 이제 좀 올라올 수 있을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네. 타자 업종 뭘로 골라봐야 될까요? 네, 이번 CES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AI 관련주들이 잘 안 움직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말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죠. 주가는 안 반도체만 움직이지? 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좀 약하고 하드웨어가 강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AI도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현재 대통령께서 뭐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소버린 AI가 이제 국가 경쟁력이다. 핵심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제 선언하는 정도였고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입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CES 2026을 봤더니 한국 기업이 혁신상을 60%나 차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들 요즘 보면은 반도체랑 로봇만 보지 AI 쪽 관련주들 보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급도 아직 좀 덜 들어온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쯤에 소문이 났을 때쯤 들어가면 나중에 알아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움직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1월은 기회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아니면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쪽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오히려 AI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이 주들은 우리 시장에서는 철저히 좀 소외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볼 때가 됐다. 이제 좀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4번 타자 업종 AI 관련주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AI 관련주 중에 네. 든든한 거 뭘로 볼까요? 그동안 제가 네이버를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해도 바뀌고 종목도 좀 바꿔서 예. 네 카카오를 이제 카카오요? 소개해드리려 오,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CEO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잠재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많았기 그쵸,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AI 쪽에 좀 후발주자고 이게 정말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이 많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해소가 된 악재가 해소되고 앞으로 좀 희망찬 미래를 좀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실험적인
부정적인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카카오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뭐 카나나 해가지고 뭐 챗봇을 넘어 뭐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독형 수익 모델을 이제 장착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카나나가 그렇게 잘 될지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카카오가 단독으로 하는 거는 좀 미심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랑 비슷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신 오픈 AI는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에 챗 GTP를 붙여서 GPT-4 카카오, 이 카카오톡에다 GPT-5 모델을 탑재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뭐 채팅방이랑 뭐 일정이나 뭐 카카오 맵이나 선물하기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맵이나 이쪽은 모빌리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캘린더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AI 비서 쪽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선물하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쇼핑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맞춤형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채팅방은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열려 있다. 결제 수단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카카오 그룹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이제 토종 이제 IT 기업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카카오처럼 이제 겸손하게 우린 좀 늦었고 쉽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오픈 AI하고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악재라고 말씀드렸던 김범수 의장 정말 법원을 참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한두 건도 아닌데 이제 SM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죠.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CO 리스크도 해소되고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이제 빛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여러분들이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지금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카카오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가 됐고 챗 GPT와 이제 협력해서 믹스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카카오를 골라봤고요. 자, 다음 이루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AI 쪽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빠른 종목 고민은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다 빠를 수 있어요. 그쵸, 예. 대부분이 이제 카카오, 기본적으로. 네이버 제외하면은 가볍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시총도 작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코난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리도록 테크놀로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코난 테크놀로지 슬슬 볼 때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로봇이건 AI건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망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버텨야 되는데 잘 버티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국책 과제를 맡고 있는 기업들은 잘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일반 국책 과제도 있지만 공군하고 협약해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이미 사용도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던 기업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기업이 외국에서 사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보의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제가 볼 때는 이미 LNM으로 해서 혁신 기업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공군과 굉장히 죄송합니다. 공군과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를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부터 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오늘 AI주긴 하지만 정부 정책 수혜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도 맞물리고 국방부하고 맞물리는 이런 뭐 프로젝트를 계속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국가 안보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연초에 이런 국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또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에는 다시 한번 뭐 짧게라도 이제 뭐 50% 100% 쉽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딩 종목으로 아주 적합한 지금 주가가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빠른 종목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국방과 기관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는 게 많으니까 네. 한번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은 이루타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루타 호타준족 가볼까요? 빠르게 또 가고 네. 높이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종목 뭐가 있을까요? 3루타. 저는 이 기업은 좀 믿고 가줘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솔트룩스 정도면은 솔트룩스요? 예, 좀 믿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안 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솔트룩스 참 안 갑니다. 그런데 이미 CES에서 혁신상 뭐 수상하고 뭐 가상 이제 메타휴먼 같은 경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술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체 개발한 플랫폼 이런 루시아 같은 경우가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 쪽 생각하면 이것도 국가 안보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의 금융자산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교육까지도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다 이 루시아가 기반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트룩스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믿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라이벌 기업인 리벨리온하고 또 같이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면서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퓨리오사 AI 쪽이 이제 레니게이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련돼 있는 맞춤형 반도체가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AI 기업들이 한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솔트룩스 우리가 좀 믿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는 솔트룩스. 아직까지는 뭐 시세를 분출한다거나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지만 언제든지 또 호타준족으로서 달려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솔트룩스 3루타 종목으로 함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의 랭킹 현황을 또 봐야 되겠죠. 뭐 새해 들어서니까 진짜 변화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변화가 많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1페이지 안에서는 100%가 안 되면은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예. 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0%대 이런 종목이 보였는데 이제는 40% 명함도 못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D 파마텍, 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SOS랩 뭐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있고 아직 시세가 안 끝난 거 알고 계실 거고 LX 일렉트릭 잠시 쉬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제주 반도체도 잠깐 쉬고 있는데 과열 종목 요거 단일가 매매 끝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1페이지 안에서도 대격변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고 자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더욱 더 다이나믹합니다. 네네. 1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2페이지는 당연하겠죠. 1페이지에 있던 70% 종목도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자존심을 조금 구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분기 안에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법한 네. 수익률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저는 100%는 지나가는 자리고요. 앞자리가 1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시대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이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밑에서 뭐 방산주들도 그렇고 계속 턱 밑까지 맞아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제주 반도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상승 기대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 게 D&D 파마텍 한번 볼 때가 다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횡보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유하신 분들 기대감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매년 메인 트랙에 서고 있고 아시아 트랙 같은 경우에선 D&D 파마텍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D&D 파마텍 지금 10만 원 넘어가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한 차례 급등 흐름 나온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느냐라고 보면은 뭐 그래도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 보름 정도는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간 조정도 좀 잘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 잘 받았는데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조정도 잘 안 나오고 다음 상승도 기다리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그냥 참여해서 우리가 미팅만 해도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미팅뿐만 아니라 메인 트랙에 설 수 있다라는 이런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우리
지금 10만 원 넘어가는 이 주가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10만 원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1선 기울기도 지금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 위로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평선을 수렴하고 확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D 파마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우리 샌프란시스코 넘어가서까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 뭐 CES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이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서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대응을 해보고 그런 움직임에서 오늘 또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한번 미리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AI 관련주는 뭔가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다들 안 나와서 걱정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딱 열어보시면 어플을 설치하신 분들 굉장히 그쵸,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에다가 AI를 입힌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상 수상하고 나서부터 해서 더욱더 이제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력서를 잘 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느 기업에 공급을 했고 어느 기업하고 협력했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 이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십 쪽으로 해서 이미 테슬라하고 협력을 해서 테슬라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오피스 AI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플에다가도 우리 비전 프로 아시죠? 이 비전 프로에다가도 오피스를 탑재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글라스 시대가 올해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스마트 글라스 판매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밀려가지고 글로벌 출시를 미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미리 줄을 잘 서서 이미 이런 이력서를 너무 잘 써놓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 모멘텀 충분히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력서도 잘 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해나간다. 테슬라라는 이 이력서를 써놨더니 오비고와 함께 글로벌 차량용 인터페이스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실적 선장, 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AI 기업 불안하다, 난 실적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동향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AI 관련주들 다들 똑같습니다. 너무 못 갔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지금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못 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AI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나만 못 가 이런 상황인데 아쉬워하시는 분들 분명 많겠지만 보통 AI 관련주들이 연초부터 해서 봄 정도에 많이 움직여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CES는 사실 AI 강조는 되지만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AI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정책과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 때도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멋지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누수에 팔라라고 했는데 이미 소문을 제가 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지금 너무 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400원 이하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 구간이면 너무나도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아직 수급이 이제 첫 번째 장대 항목이 안 나왔지만 저는 그 첫 양봉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봉 나올 때 오늘처럼 음봉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면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속도가 빠른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나서 보시거나 5,000원을 회복한 다음에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1차 목표치는 6,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2차는 굉장히 높습니다. 10,000원까지 제시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2배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의 2.5배 가까이 되는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적 모멘텀과 함께 지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관련주로 말로 없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은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나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한번 기대를 주셨으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또 이야기 종목들 나눠봤는데요. 이제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사장님. 네, 여러분들 지금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시면은 거기 파이널샷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하셔서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얼른 뛰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장 마무리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도 궁금해하셨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뜨겁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했던 코스피, 오늘은 잠시 쉬어가나 했으나 또다시 반도체주에 불이 붙으면서 오늘도 코스피 4,600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주의 상승 여력이 61%라며 코스피가 5,600까지 뛸 수 있다, 이러한 전망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흐리기 시작했지만 흐림이 개고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만큼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는 시장이 세론으로 반응했으나 또다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방산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늘 K방산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늘리겠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도 방산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도 연일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는 이 증권가의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끌어올라지고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비만 그리고 면역 항암 같이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음 주 12일에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선반영되며 오늘 주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밤 일라일릴리가 비만 치료제 사업을 확장한다고 나서자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관련주가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자동차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CES 2016으로 인해서 이 상승을 보였던 것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비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SK하이닉스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며 주가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78만 닉스를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96만 닉스 리포트 나왔습니다. 근거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가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였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며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고요. 이어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매출 고성장이 본격화됐다며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한미 반도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HPSP 주식에 투자를 해서 4천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는데요. CES에서 열관리 신기술을 공개한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입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료기기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강세 보이고 있고, 링크솔루션 같은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들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국제 구리 가격은 지난해 44%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6% 넘게 오르며 톤당 13,000달러를 돌파했다. 가격 급등의 배경은 뚜렷하다. 미국의 수입 관세 재검토 가능성에 따른 사재기, 칠레 광산 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투자 확대가 겹쳤다. 구리 가격 상승은 곧바로 투자 성과로 연결됐다. 국내 상장 구리 ETF들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7%에 육박했다. 코덱스 구리 선물 ETF는 약 7%, 타이거 구리 실물 ETF도 6%대 상승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AI 전력망 전기차 수요가 이어질 경우 구리 강세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투자자의 시선은 금은을 넘어 동이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네,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탑이 사실상 이끄는 증시여서 이 두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선 또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 좀 점검을 해보고요. 투자 포인트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온도는 그래도 이제 실적 덕분에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기대했던 대로 좀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이번 실적을 평가해 보신다면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익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20조 원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만큼 엄청난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208%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사양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 HBM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DRAM이라든지 낸드와 같은 이런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상승했던 것이 이번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주력 반도체의 어떤 가격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HBM3 8단과 12단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HBM4가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구제품으로 되는 건데 이것도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40%에서 50%, 많게는 7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고객사는 너무나도 많다. 오늘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이라든지 이쪽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굴지의 빅테크들이 와서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 지금 예상치 못하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최근 업계의 동향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지금 특히나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를 70% 이상까지 가격을 끌어당겨가지고 팔겠다라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에 어떤 불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높은 가격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역시나 우리나라 양대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급자 우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증설을 공격절하고 있지만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될 확률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더불어서 이익은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거래일 때보다는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승률을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이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해준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세론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뭐 빠지고는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가가 좀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던데 삼성전자 단기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어느 선으로 잡는 게 좀 적당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항상 어떤 게 더 좋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뭐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목표가도 증권사에서 계속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HBM 시리즈가 고마진 제품이었다 보니까 HBM 쪽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에 더 시장에 집중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가 다 지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3대 기업 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은 캐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장 이익 성장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을 100조까지 바라봤다가 이제는 15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격도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여유 자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이상까지도 올해는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만 원을 보고 중장기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지 만약 예상치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더 목표가를 좀 낮추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78만 8천 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80만 닉스에 가까워진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이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던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많이 오르는데 SK하이닉스가 좀 덜 올라가서 SK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들이 좀 꽤 연속적으로 있었는데 저는 뭐 지금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낸드 쪽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지만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4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는 정말 거의 뭐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게 SK하이닉스였고 실질적으로 HBM4 같은 경우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생산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좀 더 경쟁사 대비 빠르게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점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가격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오히려 전거래일 종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8만 원 정도 선, 한 10만 원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120만 원 이상까지 보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올해죠. 영업이익을 한 150조 원 이상까지 역시나 SK하이닉스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뭐 1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쭤봤고요. 오는 1월 21일에 또 4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체크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좀 점검을 해봤고요. CES가 한창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CES 2026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행사를 가장 좀 잘 활용한 것 같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좀 판단해 보셨을까요? 역시 그
현대차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 CEO와 함께 또 이제 회동을 또 했었고,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도 만남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항상 미팅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깜부치 치킨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AI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연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나이 두고 나서부터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틀라스를 필두로 해서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간 한 3만 대씩 이상씩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양산할지 약간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이제 다 왔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 상용화 쪽에서는 가장 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현대차가 연도별로 봤을 때 수익률 1위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번쯤 현대차 그룹도 대기업 중에서는 한 번쯤 연 수익률로 봤을 때 1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도 사실 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테슬라와 조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게 이제 뒤처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 걱정이 조금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을 공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다 쪽에서 강력한 모멘텀과 정부 사업들도 하고 있는 SOS랩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변동성 끝나면 한번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차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그야말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율주행 안에서도 해법 차혜자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른바 전기 거북선을 전시하면서 K전력의 핵심 기술을 뽐냈고, 이 거북선이 또 혁신상을 받으면서 수출에도 청신호를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수출에 좀 좋은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사진과 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전시관에 있는 그 거북선 봤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진짜. 네. 시장에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였는데, 이 거북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안에 전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였던 내수 업종이라고 분류됐었던 게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CES 참여 전에 일단은 전력 유틸리티 기업으로는 최초로 5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일단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를 활용한 기술이 좀 돋보였는데, AI를 활용해서 송변전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전력망 인프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위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 쪽도 이제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산하에 이제 한수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수원을 필두로 지금 뭐 체코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도 우리나라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이 이제 원전 수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전력도 여기에 협력 관계로 있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 AI 확산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기술력도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S 2026에서 단연 큰 화두는 AI, 인공지능이지만요. 여기에 빼놓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가 에너지 그리고 전력입니다.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두산그룹도 이번에 CES에 참가했는데, 이 AI 인프라를 지탱해 줄 만한 에너지 솔루션을 또 대규모로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에너지 시장에서 두산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두산은 뭐 사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일단 대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바라카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R 쪽도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SMR 관련된 기술력과 기자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역시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건 아니면 한국이 수주를 하건 양쪽 모두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 전력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제 가스터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생산하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이지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수가를 보고 있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가장 최대 수주를 따냈을 정도로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납기일이 평균적으로 경쟁사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1, 2년 내에 납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가스터빈 사업부 쪽도 상당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좀 유상증자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주식 수합으로 인해서 일단 자금을 한 9,500억 정도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좀 담보로 하긴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일단은 SK 실트론을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주사인 두산그룹, 두산 자체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건이 있으니까요. 두산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산 한전까지 국내외 인프라 솔루션 기업들도 이제 CES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ES 보내줘야 할 타이밍인데 이 행사 종료 전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점검해야 할 포인트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몇 번 드렸었는데 CES가 워낙 기대감이 높았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원전도 잠깐 올랐었고요. 네. 전력기기도 올렸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황이죠. 왜? 일정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성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지금 들어가긴 조금 관련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면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음 주에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장 많은 이베스트성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윗골을 달려주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선은 아니거든요.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비만 쪽도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M&A라든지 기술 이전 이쪽에서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동제약 같은 기업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은 나오고 있지만 단기로도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미리미리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의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대비하는 그런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포모와 또 물리면 수년 간다는 트라우마가 충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중 14만 원을 넘겼고 1년간 주가는 약 160%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76만 원을 돌파하며 1년 새 280% 넘게 뛰었다. 인공지능 붐이 촉발한 메모리 랠리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높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손은 오히려 매도 버튼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 6개월간 18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도 지난달 이후 3조 원 이상 팔아치웠다. 과거 9만전자 이후 4만전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본전을 회복하자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반면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는 여전하다. 글로벌 IB들은 목표가를 20만 전자, 95만 닉스까지 제시하며 너무 일찍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 심리는 갈림길에 섰다. 네,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거래일도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마감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뭐 1월 연초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 막판에 좀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면서 지수를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20조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4분기에 메모리 시장과 그리고 또 HBM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HBM4 쪽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삼성전자가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3 이외에서는 좀 두각을 받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두각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일단 뭐 BEP, 손익분기점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한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퀄컴에 대한 AP도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쪽 관련돼서의 수주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는 좀 작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는 한 18조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HBM에 대한 판매가 생각보다 강하면 역시나 뭐 20조도 육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삼성전자 15조 그리고 SK하이닉스 16조에 대한 그런 이제 컨센이 두 기업 모두 20조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SK하이닉스도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오늘 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다양한 일정에 대한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CES 2026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 현기차라고 하죠. 이 회사가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에 대한 시연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뭐 어느 정도 좀 이어졌지만 이제는 로봇과 더불어서 자동차 관련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고른 성장성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로봇만 전반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같이 연계를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되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링크 솔루션이라든지 사면, 뭐 SSB 데크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그런 점에서도 오늘 이제 메인 세션으로 발표가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DMO나 CMO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펙 세션에 있는 뭐 D&D 파마텍이나 휴젤 그리고 알테오젠도 역시나 빅파마들과의 여러 가지 라이센스 하우스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쪽은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풍부한 그런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90조 수준으로 육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기 자금, 대기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워낙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업황 수단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 고른 흐름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조금 강하게 좀 지고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점으로 일단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모멘텀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가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555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낙폭 조금 더 키우는 모습, 약보합권 마감 943.8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8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10시 20분경에 4,62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좀 빠지면서 강보합권까지 마감 현황이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4,550선을 오늘 지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좀 좋은 흐름에서 힘이 빠지면서 마감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정말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힘이 빠지면서 1% 넘게 하락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기 실적 영업이익도 20조 원을 돌파했는데 매출도 93조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월 셋째 주쯤에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로 실적 기대감이 붙었고요. 오늘 78만 닉스까지 장중에 도달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9%가량 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 방산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거셌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방산주들의 힘에 좀 힘을 보탰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가량 급등하며 마감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넥스원도 5%가량 급등 마감, LRG 넥스원까지 8% 넘게 튀어오르며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산 2027년 내로 국방비를 2,000조 원가량 증액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방산주의 주가 탄력이 붙었습니다. 또 방산주, 미국 방산주들에 대해서 배당이라든지 이 자사주 매입 등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기 개발에 더 집중할 것을 권고했고요. 이에 따라 국내 방산주들도 일단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기대가 많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LNG선 수주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4% 넘게 올랐고 이 방산주의 상승과 함께 조선 노바스가 협력 기대감 함께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3사가 일제히 상승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장 초반 대비해서 힘이 많이 빠졌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탄력이 더 거세진 모습이 장 마감 직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여기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이릴리가 간밤 주가가 4% 넘게 급등했었죠. 일단은 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먹는 비만약이 출시가 됐고 오포글리프론, 일라이릴리의 먹는 비만약도 FDA 승인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많고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튀어 올랐는데 D&D 파마텍이 무려 10% 넘게 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관련된 종목들 케어젠도 4% 넘게 상승. 다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빠지면서 4%가량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조선 관련해서 이 조선주 안에서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힘이 좋았고요.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3% 넘게 상승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하면서 이 장 초반과 장 후반이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지수와 수급 마감 상황은 어떤지 신민영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을 짓는데 성공을 했는데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4,552포인트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944.0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200도 0.05%대 보합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하락 출발한 후로 인해 상승 전환을 하면서 장 초반에 4,62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는데 이내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다가 장 막판에 소폭의 약세를 그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 마이너스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는데요. 오늘은 943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코스피의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또 늘렸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1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이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1조 3천억 원 가까운 1조 2,56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흐름은 비슷했는데 외국인이 물량을 좀 출회했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인도 713억 원의 매수 우위로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1위에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두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또 이름을 올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고요. 장중에 111만 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흐름 괜찮았는데 방산 그리고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주가는 좀 쉬어갔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 나타났다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 ISC, 제주반도체, 원익홀딩스 같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타나면서 소부장단까지 온기가 좀 번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장중의 흐름 또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190만 원대까지 고점을 찍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제 올해 실적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에서 50%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도 이러한 성장 모멘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주가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도 받아가면서 결국 6%대 강세 마감 지었고요. 188만 5천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보도록 할까요? 하나오션이 1위에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눈에 띕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모비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1위에 올라왔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와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삼현 그리고 HPSP 눈에 띄었는데요. HPSP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로 어제 급락 마감한 이후로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주가도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삼현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 리서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모멘텀 강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요, 이제 100%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리쥬란의 인지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 실적 성장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47만 2,500원까지 오후장 안에서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결국 7% 가까운 탄력 보여줬습니다. 46만 2,500원에 마감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김윤주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인데요. 이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그 안에서 16조에서 17조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전분기에 약 50% 가까운 평균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단에서도 1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디램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심지어 이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의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금 고객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어 150조 원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방산입니다. 오늘 방산주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튀어 올랐는데 장 마감까지 이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 시작 전에 나온 소식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이죠. 방산업체에 대해서 자사주의 매각과 배당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무기 개발에 더 집중하라고 밝혔고요. 내년 미국의 국방비도 2,000조 원 더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의 주가 오늘 국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전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방산주는 전반적으로 3%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방산업체의 자사주 매각 금지 때문인데 일단은 그래도 국방비 확대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국내장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튀어 올랐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단 일라이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벤처 기업에 약 2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먹는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는 삼익제약이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장기지속 플랫폼 자체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이 굉장히 깊고요.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약 같은 먹는 경구용 제형을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특허했다는 소식에 전장의 상한가 기록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네, 새해 첫 목요일 거래였는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장 펼쳐지게 될 텐데요.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도 감지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형이 가면 이제 아우도 따라가야 되죠. 예, 코스닥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고점이 106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달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를 향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전자닉스 관련된 종목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으나 코스닥도 이제는 좀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 신고가에서 이제 코스닥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쪽에서도 이런 이제 뭐 벤처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150조 그리고 벤처 육성 관련돼서 한 4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에 상당히 좀 저렴한 스몰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들캡에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부터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가총액이 비중이 큰 코스닥에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 지수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제 코스닥 그 비중에서는 상당히 큰 시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면 코스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본격적인 4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그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좀 약세를 보였으나 뭐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네. 아마도 1월 말이나 2월 중순기경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잘 맞춰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정 실적을 내놓지 않으면 3월 중순까지는 거의 다 이제 실적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일 이제 2026 도쿄 오토살롱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박람회인데 네. 이번 주는 도쿄 그리고 다음 주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돼서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로봇이죠. 하지만 자동차로만 국한돼서 집중을 한다라 보면 분명히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한 자율주행, 뭐 특히나 벤츠나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제휴를 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주가 움직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조선주 그리고 방위 섹터가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호조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 흐름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조선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가져왔는데 연말 좀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보면 이미 이제 작년 12월부터 한 680억 정도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뭐 기관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매도를 했지만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한 700, 그래서 1월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720억 정도로 될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LNG 선 관련돼서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 HD현대중공업이 북미양 LNG 선을 4척을 1조 5천억의 수주를 받았죠. 그런 점에서도 동사 LNG 선에 대한 밸류체인을 나름 좀 잘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삼성중공업도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미국 MRO 관련된 사업도 특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이제 미국 비거 마린 그룹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 회사가 미국의 MRO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MRO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 결국에는 미국의 이 마린 그룹과 함께 이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 뭐 26,400원 정도 수준인데, 뭐 26,000원이나 6,000원 밑에까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뭐 매수를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 고점이 27,500원입니다.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3,9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방원이 이제 작년에 2025년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연말에 좀 많이 쉬었죠. 이제 또 연초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만큼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의견을 좀 조언을 주실까요? 지금 이제 너무 좀 강세장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쉽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흔히 말해서 매도를 상당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뭐 오늘 10% 빠져도 내일 20% 올라가는 게 최근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무조건 매도는 답은 아닌 것 같다. 강세장을 계속 계속 지켜보면서 좀 버텨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강세장 무조건 매도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세장이 좀 가파르게 무섭게 펼쳐졌는데 사실 그동안 좀 주도를 해줬던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이 반도체를 주도로 하는 강세장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잠정 실적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나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는 무조건 포트에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파이널 샷.